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에 이틀째 때이른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에도 찜통 더위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삼척은 35도, 강릉은 34.8도를 기록했으며 영월이 33.2도, 횡성은 33.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내일 새벽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40mm,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또 비와 함께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 내륙도 초속 18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역세권 개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종착역인 속초 지역에서는 기존 고시된 역사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종착역으로 고시된 속초시 노학동 소야벌 일대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역사 위치로 예정된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지역에 584필지 72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개선돼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이 거론되면서 속초 역사 위치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정한 예정지가 과연 적정한지, 또 거기서 우리가 화물까지 몽땅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동해 북부선과 연계할 수 있게 고성과 양양 인접 지역이나 현재 예정 지역 지하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법 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속초시와 교감 없이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에도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용역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속초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역사 위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인데 한편에서는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 분열이 우려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고랭지밭에서 토사가 흘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한 환경당국은 해외 성공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면에 펼쳐져 있는 고랭지밭. 비만 오면 쉽게 흙이 쓸려 내려가 인근 하천을 붉게 물들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깎여나간 흙을 다시 메우는 개토 작업이 반복됩니다. 침사지를 조성하고 유실 방지망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3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10년째 성과는 미미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해외 사례는 어떨까? 토지의 64%가 산지인 대만의 경우 급경사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면서 벤치 테라스 형태의 완만한 계단식 경작지를 육성했습니다. 곳곳에 토양 유실을 막는 풀과 나무를 심고 기계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함께 조성했는데 흙탕물 저감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대규모 벌목으로 급경사지가 발생한 필리핀도 테라스형 농경지 조성으로 토양 유실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계단식으로 바꿔서 흙탕물을 저감하고 또 수분도 함유를 시켜서 비옥한 농토로 만들고 작물 수확량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통합 물관리 상생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국내 적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흙탕물 저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숨진 국군 유해를 찾는 사업이 도내 격전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유해를 발굴해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굴된 유해를 정성스럽게 수습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지역 주둔 군 장병들이 양양 지역에서 최근 2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유해는 예를 갖춰 봉송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다른 고지에서는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고지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때 선배 전우님들께서 이곳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구나라는 생각에 유해 발굴 작전에 임하는 자세가 좀 더 숙연해지고 경건해지면서 한시라도 빨리 유해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해 발굴 작전이 계속되고 유해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지만 발굴된 유해 신원 확인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2000년부터 국군 유해 1221위를 발굴했지만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를 조금 넘는 132명에 불과합니다. GNA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기준 친가 외가 8촌 내에 전사자분들이 계신다면 GNA 실효 참여로 전사자의 이름과 명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6.25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의 고령화와 지형 변화 등으로 유해 발굴 사업은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의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 소각 불티가 바람에 옮겨 붙으면서 컨테이너와 나무 등을 태웠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의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 소각 불티가 날아가 컨테이너와 나무, 잡풀 등 6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수원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임축제가 오늘 오후 춘천시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물의 도시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개막돼 6월 2일까지 8일 동안 불과 물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오늘 아수라장에서는 공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물을 맞으며 무더위도 식히고 축제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공연들을 직접 펼쳐 보였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춘천 마임축제는 내일부터 중앙로를 비롯해 옛 미군 기주인 캠프페이지와 송암 스포츠타운 등 시내 전역에서 13개국, 18개 해외 단체와 국내 500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춘천을 축제와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 폐쇄되는 원주역과 폐선 구간이 테마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원주시는 원주역 일원 10만 3천여 제곱미터터에 학성동 뉴딜 사업과 연계한 어울림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2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식물과 빛의 정원, 체험시설과 광장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역에서 치악역까지 폐철로 20km 구간에는 숲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관광 레일버스와 4D 체험 터널, 그리고 하늘 전망대 등 테마별로 구간을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도계 무건리의 이끼 폭포를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삼척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끼 폭포의 훼손을 막고 무건리와 신기리 일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삼척시는 이끼폭포 관광 자원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 정비와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촌 치유 마을을 조성합니다. 농촌 치유 마을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홍천 명계리 열목어 마을이 소방청과 연계해 계곡 치유 트레킹과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치유마을 지정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일부 지역에는 가뭄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영농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모내기는 최대 곡창 지역인 철원이 98%가 마무리되는 등 도내 29,700헥타르 가운데 90% 이상이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강원도의 주력 품목이자 전국 생산량이 30%에 달하는 감자와 옥수수는 파종을 마쳤으며 콩과 잡곡류도 이달 하순까지 파종을 끝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를 비롯해 인삼과 특용 작물 등은 지난 7일 일부 산간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 경과를 지켜봐야 피해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추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는 30일부터 7천 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총 8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